셀트리온 오렐 플러스 2.04% 상승, 제약은 플러스 3.0%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장중 오르내림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20만원 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36억의 매도, 기관들은 126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제약은 몸통이 있는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외국인들은 18억의 매수, 기관들은 2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왔던 연기금이 오늘은 매도 우입니다. 매도 규모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이런 매도들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투신권도 소강 상태의 모습이고요. 금융투자의 매수가 많았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18,000주의 매도인데요. 연 3일째 매도이긴 하지만 매도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중에도 오후 1시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였지만 전체적으로는 18,000주의 매도가 된 것이죠.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급적인 우려가 조금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이 셀트리온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보다는요,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따른 영향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한편 지난 수요일 셀트리온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정권사들이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오늘 나온 보고서에서는 목표 주가를 28만원으로 상향을 하면서요, 지난번 미래에셋증권에 이은 두 번째 목표가 28만원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셀트리온은 키트루다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3상 임상시험 계획서가 승인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제 본격적인 3상 절차에 돌입을 하는 것이고요. 오리지널인 키트루타가 32조 시장 규모죠. 작년에 전세계 매출액 1위를 기록한 블록버스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한 키트루다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기존 3개는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에 따라서 면역 항암제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회사 전체적으로는 25년까지 11개 품목 허가가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3상을 진행을 하면서 유효성, 동등성을 입증할 계획이고요. 키트루다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32조 5천억입니다. 따라서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경쟁은 앞으로 치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현재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항암제 3가지죠. 허주마, 트룩시마, 그리고 베그젤마, 이것은 표적 항암제입니다. 암세포의 특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치료제고요. 키트루다의 경우는 면역 항암제로서 몸속 면역 체계를 활용해서 암세포를 없애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키트루다 등 항암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죠. 알레르기성 전식 쪽에 옴니클로, 이것은 유럽에 허가가 나면서 퍼스트 무브죠. 그 다음에 황반변성 치료제, 즉 안과 치료제죠. 아이덴젤트,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스테키마, 이렇게 아이덴젤트와 스테키마는 국내 허가가 났고요. 특히 스테키마는 지난 6월 말에 유럽에서 승인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요. 7월 말, 8월 말이니까 통상적으로 유럽에서는 CHMP에서 승인 권고가 나오게 되면 2개월 정도 지나면 정식 허가가 나옵니다. 따라서 스테키마는 8월 말이면 유럽에서 허가가 나오면서 9월부터는 본격 매출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임상 중인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죠. 진펜트라인데요. 진펜트라의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을 추가하는 임상, 그 다음에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 임상, 이것을 하기 위한 계획서를 이미 FDA에 제출을 해놓은 상태죠. 특히 진펜트라의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 추가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크죠. 미국의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이요, RA 시장이 IBD 염증성 장질환 시장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펜트라는 차곡차곡 하나씩 임상 역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를 정리를 하게 되면요, 면역 항암 치료제가 되는 것이고요. 오리지널은 머크앤컴퍼니고요. 지금 제형이 정맥주사 제형이 있는데 현재 머크가 피하주사 제형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요 단계에서 알테오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직 특허 만료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미국이 29년 11월이니까요. 그리고 유럽도 31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상황들이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셀트리온은 8월 달에 미국 임상 3상이 승인이 되면서 3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를 28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제목은 시밀러 전쟁 최후의 성자다 이런 제목이고요. 향후 3년간 매출이 연 30% 이상 고성장이 전망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전 세계 시밀러 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졌잖아요. 그렇지만 셀트리온은 자체적인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최후의 성자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핵심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목표 주가는 28만원으로 커버리지를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24년 올해부터 해서 26년까지 실적의 고성장에 주목하자 이런 제목이고요. 핵심 투자 포인트는 실적 성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적이 고성장하는 세 가지 핵심 이유는요. 첫 번째로 진펜트라 신약, 그리고 시밀러 쪽의 신제품들, 마지막으로 합병 효과 요 세 가지를 고성장의 핵심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매력적인 글로벌 시밀러 산업의 최후 성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전체 바이오 산업의 성장률이 9%인 것에 비해서 시밀러 산업은 장기 성장률이 19%이기 때문에 훨씬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밀러 경쟁은 심화되는 것이죠.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용 경쟁력이 장기 생존의 핵심 키로 지목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셀트리온은 개발 생산 영역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선두고 특히 최근에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는 판매까지, 즉 PBM과의 관계를 포함해서요. 직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가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밀러 산업에서 최후의 성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요. EV/EBITDA가 27배가 추세 지지 및 반전의 시그널이었다. 그래서 이 라인 EV/EBITDA가 27배가 되는 이 라인들에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오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로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합병 이후에 지금이 바로 EV/EBITDA가 27배로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추세가 지지가 되면서 반전의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 핵심 포인트죠. 실적 개선의 세 가지. 첫 번째 진펜트라인데요. 진펜트라에 대해서 올해는 2,541억 원을 매출을 예상을 하고요. 내년에 8,573억, 26년에 1조 4,800억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밀러 신제품들의 출시입니다. 앞으로 3년 내에 5개 신제품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헬스케어와의 합병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매출 원가율 측면에서도 좋고요. 안정화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럽에서 합병 이후 기존의 진입이 어려웠던 국가 입찰 시장에 참여가 확대됐다는 것이 유럽에서 합병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럽 쪽에서의 매출액이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셀트리온의 실적 전망에서 24년의 합병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 그러나 24년 하반기부터 진펜트라가 본격 출시가 되면서 25년 매출액 역시 4조 6천억대로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25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세컨드 웨이브가 26년에도 지속이 되면서 매출액은 6조를 넘을 것이다. 26년에는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 측면입니다. 24년의 합병 비용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15.4%밖에 안 됐지만 25년에 되게 되면 32.9%로서 크게 증가를 하는 것이죠. 26년에는 영업이익률이 38%로 간다는 것은 상당한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쉽게 말씀드려서요. 장사에서 남는 게 38%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펜트라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후속 제품들 향후 3년 내에 대형 시밀러가 연이어 출시된다는 측면에서 스테키마, 옴니클로, 악템나, 프롤리아, 아일리아 이렇게 되는데요. 아일리아는 아이덴 젤트로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당장 올해 스테키마가 유럽에서 조만간 승인이잖아요. 유럽에서만 올해 1160억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 옴니클로 역시
400억의 예상이 되면서 새롭게 매출에 가세를 하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악텐나와 프롤리아가 또 가세를 하는 것이고요. 26년부터는 아이덴젤트가 가세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세를 해주는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합병과 관련해서 합병 효과, 매출 원가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올 3분기부터 떨어질 것이다. 58%의 원가율에서 39.5%로 크게 떨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25년 3분기가 가게 되면은요, 셀트리온의 평균 재고자산 보유기간 300일을 고려를 했을 때 합병에 따른 원가율의 영향은 대부분 소멸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이야기는요, 내년 3분기가 되면 합병 이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넘어왔던 재고자산들은 전부 다 소진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원가법이 안정이 되고 진펜트라의 마진이 기여가 높기 때문에, 고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매출 원가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영업이익은 더욱더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 특이하게 PBM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번에 신약으로 진펜트라가 들어오면서 PBM과의 관계에 중요한 경쟁력을 제공했다는 기대감인데요. 시밀러 쪽은요, PBM들이 갑이고요, 시밀러 제조업체들은 을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진펜트라는 신약이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갑의 자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PBM과의 힘의 균형을 다소 맞출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출시되는 시밀러 제품들과 진펜트라와의 번들링은요, 전 제품을 동시에 협상을 합니다. PBM들하고 선호의약품 등재와 관련해서 매년 협상을 해서 재계약 이런 걸 하거든요. 셀트리온의 전 제품을 동시에 협상을 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면요, 등재라든가 리베이트, 약국 도매상과의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수익성, 즉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좋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약과의 합병과 관련해서요, NH투자증권에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의 매출액을 보시면은 21년부터 해서 정체된 상황이고 영업이익률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합병 시너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제약과의 합병 설문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화요일이면은 회사 측에서 서둘러서 아마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오늘 동아일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소액주주 합병 비율 손해 거센 반대, 셀트리온 합병 빨간불,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약 고평가 반대가 찬성 크게 앞섰다, 이런 이야기고, 어쨌든 내일 회사 측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차원으로 긍정적인 가능성인데, 만약에 어쨌든 간에 합병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결과는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합병 문제가 불확실성 해소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준다면 주가도 한 단계 더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 급하게 단기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8월달은 양봉으로 마감될 가능성이잖아요. 9월도 양봉의 가능성, 이에 따라서 컨센서스 목표 가격은 또 올라가죠. 오늘 28만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요.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서 주가 역시 2단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흔들림보다는요, 긴 흐름으로 우리는 보자는 말씀 계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